올해 3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특공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자격 요건을 완화한 다자녀 특공 경쟁률이 5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춘 효과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 등에서 청약제도 개편 이후 분양한 64개 신규 분양 현장에서 다자녀 특별 공급 경쟁률이 기존보다 높아졌습니다. 제도 개편 전에는 3자녀 문턱이 너무 높게 형성되면서 경쟁률이 0.2대 1로 대부분 미달이었습니다. 그러나 2자녀로 기준을 낮추면서 3,779명이 신청했고 다자녀 특공 경쟁률이 1.14대 1로 높아졌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에서도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을 배정하면서 제도 개편 전보다 신혼특공 경쟁률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새 아파트 청약제도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고 공공과 민영 모두 우선 공급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공고일 기준 만 2세 이하의 자녀와 태아가 있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공공분양 묘홈은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의 신생아 특공 20%에서 35%를 공급하고 대신 유형별로 생애 최초나 신혼특공 비율 등이 소폭 조정됩니다. 또 뉴홈 특공의 맞벌이 월평균 소득 200%까지 가능한 추첨제 10%를 각 유형별로 신설합니다. 다음으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는 생애 최초와 신혼특공 당첨에서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기존의 우선 공급 50%와 일반 20% 그리고 추첨 30%를 더 세분화해서 출생 가구의 20%를 선배정하고 남은 물량을 기존처럼 우선과 일반,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다자녀 특공 기본 자격을 공공과 민영 모두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변경했고 생애 최초 특공 자녀 요건에 태아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생애 최초에서 태아는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새 아파트 중복 청약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같은 단지의 부부가 각자 특공에 신청할 수 있으며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접수한 유형의 당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 일반 공급 중복 청약도 모두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사례를 최종 당첨으로 인정합니다. 3월 25일부터 민영 분양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점수 산정에서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 50%를 합산해서 최대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통장 보유 기간이 5년으로 7점인 경우 배우자 보유 기간 4년 6점의 절반인 3점을 더해서 총 10점을 인정받습니다. 민영 분양 일반 공급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 중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7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청약 통장 최대 점수는 현행과 같이 17점을 유지합니다. 청약 가점제 동점자 처리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청약 가점제 점수가 동점이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지만 현재는 동점일 경우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 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청약 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며 인정 금액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청약 통장에 미리 가입하면 새 아파트 당첨에서 유리합니다. 현재 만 14세부터 청약 통장에 가입한 분들은 29세가 되면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가입 기간 확대를 적용받는 분들은 2024년 7월 1일부터 청약하고 당첨될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더 크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최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 살펴보면 기존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허용합니다. 기존 통장들은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대상주택이 통장에 따라 이미 정해졌고 모든 유형에 가입할 수 있는 종합저축으로 변경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했었습니다. 통장 전환이 허용되면서 청약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통장 전환 시 기존 통장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100% 인정받을 수 있고 청약저축도 월 납입금액 총액을 유지하면서 만능통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약 35만 명, 청약부금 14만 6천 명과 청약예금 90만 명 수준입니다. 해당 인원들이 새롭게 종합통장으로 편입되면서 유망단지 당첨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며 특히 기존 통장은 대부분 장기 가입자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 등이 예상됩니다.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한 청약통장 인정금액도 엄청난 변화가 나왔습니다. 지난 1983년부터 유지되던 청약통장 월 10만 원 인정 한도가 한 달에 최대 25만 원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납입 인정 금액 변경은 공공분양 청약시장에 핵폭탄급 영향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재도 서울 공공분양에 당첨되기 위한 인정금액이 평균 18년 이상,
총 2,20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됐고 작년 6월에 공급한 동작구 수방사부지 공공분양은 사전 청약 당첨 커트라인 2,550만 원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21년 이상 납입했어야 할 정도로 공공분양 당첨 수요가 간절합니다. 앞으로는 한 달에 25만 원씩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은 내 집 마련 경쟁에서 크게 불리해졌습니다. 공공분양 뉴홈으로 공급하는 나눔형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뉴홈은 현재 주변 시세 70% 이하 가격에 공급받는 대신 주택에 대한 처분은 시세가 아닌 감정 가격으로 LH 등 공공기관 환매만 가능합니다. 또 처분 수익의 30%는 LH가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는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일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며 감정 가격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차익을 산정하면서 수분양자 수익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입주 10년 후부터는 LH가 가져갈 30% 차익분을 주택 처분 전에 미리 정산할 수 있고 정산 이후부터 발생하는 차익은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도 LH와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